소멸시효의 주요 내용.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왜 있을까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지속됐을 때 그 상태가 진실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 무관하게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이게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죠.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효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 저도 이제 민법 공부를 처음에 할 때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요. 상당 기간 20년간 자주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좀 약간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상하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효 제도가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가 과거 사실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달리 우리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기간 오랫동안 이렇게 법률 관계가 형성되면은 실제적인 권리 관계에 상관없이 현재의 상태를 보호한다, 이제 그런 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이제 법학자가 유명한 그 법원을 말을 했어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리자 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그게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효 기간의 차등, 시효 중단 제도, 그 다음에 시효 정지, 시효 이익의 포기 등으로 실제 진정한 권리자와 의무자의 이익을 상호 조정하는 그런 제도들이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취득시효가 있고요. 소멸시효와 구별해야 할 제도로서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취득시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점유자가 어떤 땅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은 이전 등기 청구를 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상당히 흘러가면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제도고요. 소멸시효는 그와 반대되게 시간이 상당히 흐르면 권리를 잃게 되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어떤 법률에 이것의 권리는 10년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간혹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멸시효랑 어떻게 다르냐?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됩니다. 이것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해요. 주장을 하든 안 하든 법원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났으면 상대방 그리고 원고 피고가 서로 다투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소멸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소멸시효는 이를 원용하는 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로 이익을 얻는 자, 보통 이제 피고죠. 항변사항으로서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변론주의. 이제 소멸시효의 요건에 대해서 좀 볼게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 채권, 소유권, 그 밖의 재산권, 이런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채권은 모든 채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항상 법률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죠. 다만 법률 행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이때는 권리에 잠자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런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땅 또는 집에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전 등기를 못 마쳤어요. 등기를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면 매매 계약에 따라서 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이제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소유자가 이제 등기 부상 변경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이전 등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문제된 사안인데, 이때 계속 점유를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거를 다시 승계해줘 가지고 뭐 매매를 했다거나 다른 사람이 또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 이때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매도인은 어떤 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마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라는 거고요. 소유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물권 중에 이제 절대적 어떤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소유권의 특별한 이제 효력이고요. 그 밖에 재산권, 뭐 제한물권, 전세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제한물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제한물권이 존속한다면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권적 청구권, 물건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효가 그대로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권적 청구권만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소멸시효에서 또 중요한 게 기산점입니다. 기산점은 이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이 되느냐, 이제 출발점이에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런데 권리 행사의 법률상의 장애 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예요. 예컨대 이제 돈을 빌려주고요. 이거를 언제 갚기로 한다. 예컨대 6개월 뒤에 갚기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갚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어떤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야, 돈 갚기로 했잖아. 갚아야지. 라고 이제 권리를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느냐?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10년의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시효가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의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런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효 진행이 된다. 채무자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뭐 갚기로 한다라고 했다면 그때부터는 시효가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뭐 연락이 안 된다, 뭐 찾기가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은 법률상 장애 사유는 아니고 사실상의 장애 사유거든요. 이럴 때는 시효는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기산점과 약간 특별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법이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폭행으로 피해를 당했다. 그럴 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런 피해를 당한 사실, 손해, 그리고 가해자, 누가 이렇게 날 때렸나 그런 걸 알면 그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더 빠른 그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청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2020년에 민법이 좀 개정된 부분인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에 관한 특례로서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과거에 이제 이런 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는 본인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부모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시간만 많이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3년, 10년이 또 은근히 빨리 지나갑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년이 됐을 때 만 19세죠 지금 만 19세 이후에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봐서 3년, 10년이 그때부터 진행이 된다. 그리고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이게 뭐 일반적으로 자주 문제가 돼요. 실무상 일반 채권은 민법이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상행위 같은 경우는 상법에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행위로 어떤 외상 채권 같은 게 있다. 그러면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돼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보통의 채권이고요. 거래의 안전 신속하게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단기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좀 문제가 됩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 1년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채권 예컨대 매월 30일 날 이자 얼마씩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매월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10년이 되면 너무나 이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청구하고 끝내라, 다 받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 등 치료 근무 조제에 관한 채권, 예컨대 치료비 채권, 이것도 의사 선생님한테 외상으로 치료를 받고 3년간 버티시면 안 주셔도 된다는 건데, 아무튼 의사 선생님이 빨리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 많이 되는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3년 이내에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어쨌든 시효 중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예컨대 물품 대금 채권, 이것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매우 짧은 그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정말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채권들이에요. 여관, 음식점, 대석은 이제 자리를 빌려준다는 거고요.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 채당금은 이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하지 못한 것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건데, 현재는 이제 대지급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는 옛날 그 명칭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채당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상민용 채권, 옷 빌려주고 어떤 돈 받기로 했는데 이거는 1년 단기 소멸시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요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요숙은 이제 거기에 머물어서 잠을 자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워낙 우리 사회생활에서 비일비재로 발생하는 채권들이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시효를 보장하게 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입증하기도 어렵고 채무자 입증에서도 이게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기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앞에서 이런 단기로 끝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끝나니까 판결 등을 받아놓으면 판결 등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툼의 여지가 없고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됐기 때문이에요.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 채권의 존재,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판결 등에 받더라도 계속 시효는 또 진행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또 10년의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기타 재산권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양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느냐? 소멸시효 기간의 취지상 이거를 배제하거나 연장 또는 가중할 수는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은 가능하다라고 우리 민법에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시효라는 게 일단 어느 정도의 기간이 끝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를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나 그걸 줄일 수는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 이게 또 실무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중요하죠.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 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10년 또는 5년 또는 3년 이래 시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소멸시효 정지라는 제도가 또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진행됐던 것들이 유효해요. 다시 이제 정지 기간이 풀리면 남은 기간이 진행되는 거지만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어떤 것들이 소멸시효를 중단하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청구, 재판산 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산 절차 참가, 최고 등이 있습니다. 이제 청구로 문제되는 것들이요. 재판산 청구는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거죠. 소송 제기하는 거죠.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죠. 이행해서 뭐뭐를 이행하라. 확인해서 뭐뭐임을 확인한다. 형성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처럼 하고 재심해서 반소, 지급명령 신청 등 이런 소를 제기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돼요. 그런데 흠이 있는 소제기의 경우에 이게 과연 중단의 효력이 있느냐? 형사소송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컨대 내가 저 친구로부터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고소를 했다. 그러면 그 사기로 인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가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은 사건의 그런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요. 행정소송, 일반적인 행정소송은 사건, 그러니까 사적인 권리죠. 사건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건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는 아니지만 과세 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에서는 조세 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게 이제 판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적 권리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소, 다시 하는 거죠.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고 또 10년이 다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채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소를 이미 제기를 해서 판결을 받았으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 경과되는 게 임박했어요. 곧 10년이 다 끝나요. 그러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는 게 또 우리 법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전소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 자체를 대상으로 그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도 허용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뭐 1억 원의 어떤 대여금 채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소송도 가능하고, 그리고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도 허용된다라고 보는 게 또 이제 법원의 입장이에요. 제가 대여금 채권의 어떤 재판상을 청구를 했다, 이 부분만 확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인지대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소송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고요. 소송도 훨씬 간이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인 소송도 지금 허용된다라는 게 실무고요. 또 파산 절차 참가하더라도 뭐 청구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이제 최고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죠. 이런 거예요. 너 돈 갚아. 이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말로 해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되고 카톡을 보내도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증거의 사라짐 아니면 입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는 권장을 해요. 100만 원? 글쎄요, 100만 원도 큰 돈이죠. 물론 친구들한테 빌려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 포기한다 라면 모를까, 이 돈은 내가 꼭 받아야 돼 라고 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공식적으로 발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최고는 확정적인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어요. 잠정적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이제 법적인 절차를 취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정적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을 해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러한 그 보전 절차, 보전 처분이 집행이 되면 신청 시에 소급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의를 하거나 어떤 법률 규정에 이렇게 따르지 않아서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요. 잘 준비해서 이런 보전 처분도 해야 됩니다. 승인은 인정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명시적 승인뿐만 아니라 묵시적 승인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해요. 채권자분들께서 채무자들한테 돈을 못 받았다. 그런데 곧 10년이 다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최고도 하고 뭐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라고 하지만, 만약에 또 10년이 이미 지났어요. 그럴 때는 이미 시효가 지났잖아요. 어떻게 하냐?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는 채무자랑 연락을 해서, 그래, 내가 그 채권 있는 거 인정해. 그래, 돈 갚아야지. 근데 내가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못 갚고 있어. 이제 이런 거를 인정한다. 그게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효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 언제 했다. 그러면 시효 중단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지나서 했다. 그럼 시효이익의 포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